자,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임금이 올라가면요,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말은 두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이 틀린 거고요. 또 하나의 말은 소득이 올라갔으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소득이 올라갔어도 정상제일 경우에만 수요가 올라가는 거니까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대한 거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앞에 문제.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공급자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쓰는 것, 우리가 받는 거는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요 요인으로 잡히겠지만 임금 그 자체는 공급 요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개념이 물론 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같은 돈이에요. 하나는 주는 돈이고 하나는 받는 돈이니까 같은 돈인데 이 임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쓸 때는 회사에서 나가는 시점, 나가는 행위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요. 근로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자, 가게에서 받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공급 요인이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요.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많이 줘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늘리겠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요.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듯이 공급자의 수가 많아지면 자, 공급은 늘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공급자의 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로 뭘로 얘기하냐면 수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수입이 증가하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 과거에 수입 개방이 전면화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한 3군데 정도 회사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시장이.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도 한 10개 넘어갈걸요. 과점 시장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왜냐하면 자, 공급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공급자의 수가 많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수입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공급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담배가 4,5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을 때, 담배가 4,5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을 때, 자, 여러분이 공급자라고 한다면 12월 31일 날 담배를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되죠?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예상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그 현재 시점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가격 이해 변수, 공급 곡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가격 이해 변수로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변수와 공급을 감소시키는 변수를 3가지씩 따로 나눠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정리됐죠. 수요도 정리됐고 공급도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자, 요 점,
요 점 있죠, 요 점. 여기 요 점에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우리는 균형 가격이 설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균형 가격, 이쪽은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 이루었다 라고 표현한 균형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다라는 뜻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났다라는 뜻이죠. 만났을 때 균형이 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시험 문제 나오면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면 되고요. 표로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을 때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균형 거래량과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합니다. 100개, 10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0개를 공급해서 100개를 수요하고 100개가 거래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이란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아무 때나 균형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균형 상태에서 첫 번째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자,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거래량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커피를 사는데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커피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P 곱하기 Q가 뭐예요? P 곱하기 Q는 판매 수입이죠. 판매 수입. 그러면 자,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니까 판매 수입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자,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죠. 그렇죠?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당연 줄어들겠죠.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자, 여기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커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적은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가격이 낮은 쪽으로 가겠죠. 가격이 낮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 가격대로 다 맞춰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공급자가 많으니까 일단 거래량은 많을 것이고, 자,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수요량이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자, 수량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판매 수입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공급을 떨어뜨려 볼게요. 가격은 오르고요. 자,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성로 거리에 커피를 파는 집이 딱 한 집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럼 그 집은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오케이? 가격 올리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그 한 집에서만 파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도 줄어들 겁니다. 역시나 판매 수입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제가 그래프의 원리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내가 무슨 색깔을 썼죠? 초록색을 썼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귀찮으니까 다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올라가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하겠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 지금 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뭘 따라 움직여요?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이죠. 수요 곡선의 이동은 비례하는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수요 곡선은 비례하는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여요. 그 얘기는, 자, 가격과 수량의 변수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은 비례하는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수요의 방향과 수요의 이동 방향과 가격의 이동 방향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요의 이동 방향과 가격의 이동 방향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가격이 원인이 돼서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반대 방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격을 번수한 게 아니에요. 가격을 번수한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는, 자, 수요 곡선의 방향과 가격의 방향은 항상 일치합니다. 수요 방향과 가격의 방향은 항상 일치해요. 여러분이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